중동의 화약고라 불리는 이란, 그리고 그 뒤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대한 그림자 중국.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시선은 이 두 나라의 위험한 동행에 쏠려 있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지거나 정권이 바뀐다면 중국은 과연 어떤 타격을 입게 될까요? 사람들은 흔히 중국이 이란의 석유 때문에 옆에 붙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최근 이란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고, 이란 내부에서도 심각한 경제 위기와 반정부 시위가 터져 나오며 체제가 흔들리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보통의 국가라면 발을 뺄 법도 한데, 중국은 오히려 이란과의 끈을 더 단단히 조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중국은 침몰해가는 배처럼 보이는 이란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5가지의 치밀하고도 거대한 생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에너지 안보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거대한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을 돌릴 기름의 대부분이 중동에서 옵니다. 문제는 이 기름이 지나는 길목을 미국이 꽉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미국과 중국이 크게 한판 붙게 된다면 미국은 곧바로 해상 통로를 봉쇄해 중국으로 가는 기름줄을 끊어버릴 겁니다. 이때 중국에게 유일한 탈출구가 되어주는 곳이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은 중국 전체 석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제재를 받는 처지라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싼 가격에 기름을 넘깁니다. 말하자면 이란은 중국에게 있어 할인 혜택이 쏟아지는 전용 주유소와 같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이 기름값을 달러가 아닌 자신들의 화폐인 위안화로 결제하려고 합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입장에서 이란은 위안화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시험대이자 파트너인 셈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이란의 석유 인프라를 현대화해주는 대가로 향후 25년간 안정적인 공급을 약속받는 장기 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중국이 에너지 전쟁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란은 지정학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세계 최대의 기름길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상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곳을 지납니다. 미국이 해상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란과 손을 잡는다는 건 유사시 미국이 기름길을 막으려 할 때 이란을 통해 그 목줄을 역으로 위협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갖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이란은 중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이자 동시에 미국의 봉쇄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대1로라는 중국의 거대한 퍼즐에서 이란이 핵심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옛날 비단기를 현대판으로 부활시켜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은 이란의 위치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중앙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유럽을 잇는 길목에 딱 버티고 있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서쪽으로 나아가는 고속도로 휴게소이자 중요한 허브입니다. 이미 중국은 이란의 항만, 철도, 도로 건설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기로 약속했습니다. 만약 이란이 무너지거나 친서방 정권이 들어선다면 중국이 공들여 쌓아온 이 거대한 물류 네트워크는 중간이 뚝 끊겨버리게 됩니다. 특히 이란의 차바하르 항구 같은 곳은 중앙아시아의 내륙 국가들이 바다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어 중국이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 주도권을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길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 길을 통해 자신들의 표준을 심으려 합니다. 중국산 철도 궤도를 깔고 중국산 통신 장비를 설치하고 중국의 물류 시스템을 이식함으로써 이란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을 중국 경제권으로 완전히 편입시키려는 전략입니다. 이란은 이 거대한 그물의 가장 중심부에서 동양과 서양을 잇는 매듭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없다면 중국의 1대1로는 반쪽짜리 계획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을 붙잡아두는 가성비, 좋은 미끼 역할입니다. 중국의 가장 큰 고민은 미국의 시선이 자꾸 자신들이 있는 동북아시아와 대만 해협으로 쏠리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면 중국은 숨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란이 중동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미국과 대립해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미국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중동에 엄청난 군사력과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도 이란이라는 카드를 활용해 미국의 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소위 성동격서 전략입니다. 동쪽에서 소란을 피워 서쪽을 치는 것처럼 중동에서 이란이 시간을 끌어주는 동안 중국은 조용히 국력을 키우고 대만 문제 등 자신들의 안방 업무에 집중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실제로 2026년 현재 미국은 이란과의 갈등으로 인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 투입할 자원을 중동으로 돌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에게 있어 늪과 같습니다.
발을 빼자니 중동의 패권을 놓칠 것 같고 계속 머물자니 중국의 부상을 막을 여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이죠. 중국은 이 늪이 마르지 않도록 이란의 경제적, 외교적 수혈을 계속하며 미국을 중동이라는 전장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이란은 미국의 체력을 깎아먹는 아주 효율적인 방패막이이자 미국의 전략적 초점을 흐트러뜨리는 최고의 교란 장치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기술과 데이터의 거대한 실험실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중국은 이란의 단순한 물건만 파는 게 아닙니다. 이란의 통신망을 깔아주고 인공지능 안면인식 시스템이나 인터넷 통제 기술 같은 첨단 감시 체계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서방의 제재 때문에 기술이 고픈 상태라 중국의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자신들의 시스템이 실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서방의 해킹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는지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이란의 미사일 기술이나 드론 기술에 중국의 부품과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란이 쏘아 올리는 드론과 미사일은 사실상 중국 기술의 성능을 시험하는 테스트 베드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이란은 중국의 북두 위성 항법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미국의 GPS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데, 이는 중국 입장에서 자국 시스템의 신뢰성을 세계에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군사 기술뿐만 아니라 디지털 화폐 실험도 진행 중입니다. 서방의 금융 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과 이란은 자신들만의 디지털 결제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중국의 거대한 실험의 일부입니다. 서로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기술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전쟁 이후의 거대한 재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이란은 오랜 제재와 최근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국가 인프라가 처참하게 망가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전쟁이 끝나거나 상황이 안정되었을 때 엄청난 돈이 되는 재건 사업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거 이라크 전쟁 이후에도 미국이 총을 들고 싸웠다면 정작 돈을 벌어간 건 중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번에도 같은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이란이 가장 힘들 때 끝까지 곁을 지켰다는 명분을 쌓으면서 나중에 이란의 석유 시설을 다시 짓고 도시를 재건할 때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려는 계산입니다. 특히 이란은 세계 2위의 천연가스 매장량과 세계 4위의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자원 부국입니다. 경제 제재만 풀린다면 그 잠재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은 이란의 풍부한 천연 자원을 담보로 한 차관 제공을 통해 이란 경제에 숨통을 쥐고 있으며, 이는 훗날 이란의 주요 국가 자산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 두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중국의 국영 기업들은 이미 이란의 광산, 유전, 가스전 개발권을 대거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이란이 다시 일어서는 날 그 성장의 열매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가져갈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게 이란은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수익률 높은 미래의 우량주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2026년 현재 우리는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비서방 진영의 결속이 강화되는 추세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란의 브릭스 가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운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는 미국 주도의 G7 체제에 맞서 중국이 이란을 포함한 자원 부국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려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에게 이란은 단순한 중동의 한 나라가 아닙니다. 서구권의 압박을 뚫고 나갈 거대한 연합군의 핵심 일원이며 반미 연대의 가장 강력한 보루입니다. 이란이 무너진다는 것은 중국에게 단순한 동맹 하나를 잃는 것을 넘어 중동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서방의 포위망에 갇히게 된다는 공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제재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이란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국제관계를 선과 악의 대결로 보곤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오직 자국의 생존과 이익이라는 차가운 현실만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란이 처한 위기는 곧 중국의 위기이며, 이란의 버팀목은 중국의 기회가 됩니다. 중국은 이란이라는 장기판 위의 말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마다 더 큰 베팅을 하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중국과 이란의 밀착은 우리에게도 큰 과제를 던져줍니다. 에너지 자원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두 나라의 결속이 에너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줄타기 외교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들의 위험한 밀월 관계가 국제 정세를 어떻게 뒤흔들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경제와 안보에는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대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